갑시다. 짜들 어디 갔대? 사라졌어? 35페이지. 분필 안 가져왔다. 분필을 안 가져왔네. 삼십오 페이지. 이제 7번. 합시다. 다음 주면 여름방학 끝이죠. 그죠? 얼마 안 남았죠. 금방이죠. 선생님이 방학이 중요하다고 되게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선생님 친누나가 수학생인데 옛날에 되게 어릴 때 한 누나가 중학교 때인 걸로 기억해. 한 중학교 2학년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모부가 그 서울에서 큰 학원에서, 서울에 있는 큰 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하세요. 이모부도 서울대 수교과를 나오셨거든요. 이모부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때 대성학원이었나? 뭐 여기저기 계셨어가지고, 아무튼 이름 들으면 아는 학원이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대성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쌤 어머니가 누나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방학에.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그러니까 한 달쯤 됐겠죠. 서울 가서 한 달 동안 이모부랑 살았어요. 근데 쌤 집은 되게 이렇게 음식을 막 고기 좋아하고 풍족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모네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 김치밖에 없어요. 그런 김치찌개. 그러니까 김치국을 먹은 거죠. 눈물의 김치국을 먹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서울 갔는데 뭐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그 학원에 있는 정독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누나를 아침부터 자기 퇴근할 때까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고3이랑 똑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집에 오면 김치국 먹고 김치만 있는 먹으면서 눈물의 수학 문제를 풀고 하루 종일 수학만 풀었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모부랑 오답 정리하고 또 숙제 내주고 다음날 또 가서 고3 언니 오빠들이랑 하루 종일 문제 풀고, 그렇게 한 달을 누나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쌤은 그때 이후로 매년 두려움에 떨었죠. 올해는 내 차례인가? 내년엔 내가 가나? 다행히 이제 어머니가 선생님은 안 보내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누나가 지금 수학 선생 하고 있거든요. 누나는 말을 진짜 잘해요. 쌤도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닌데 누나랑 말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밀립니다. 워낙 말을 잘했어요. 제가 옛날 학원 강사도 하고 지금 수학 선생도 하는데 잘해요, 수학을 되게.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한 번도 수학을 못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한 시기 잠깐 엄청 빡세게 달렸더니 그 뒤로는 못하지, 그냥 아예 못한 적이 없어요. 수학은. 항상 뭐 누나가 수업하다가, 누나가 대광여고였는데 수학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수학 문제 풀어볼 사람 하면 반의 모든 학생들이 누나를 쳐다봤대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학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되게 짧은 시기에 강렬하게 해도 아주 강한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그 강한 효과는 방학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방학에 덥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집중하기 힘듭니다. 지금 나가면 막 바닷가 놀러 간 친구들도 많죠. 신나게. 그런데
그 시기에 내가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계주를 달리기를 하는데 둘 다 미친 듯이 달려가요. 내가 살짝 앞섰어요. 1등이죠. 그죠? 근데 난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쟤는 저기서 후진을 하고 있어요. 막 뒤로 가요. 아니면 누워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엎어져 갖고 막 자고 있어요. 걔가 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오죠. 걔가 우샤인 볼트급이어도 날 못 따라와요. 걔는 놀았잖아요, 지금. 그 시기에 난 전력 질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격차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져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노는 시기에 내가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그 시기는 따라올 수 없는 갭이 생겨버려요. 그 뒤에는 나도 똑같이 하고 쟤도 적당히 하면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간다니까요. 응? 근데 얘는 멈춰있는데 내가 가거나 얘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내가 전력 질주로 뛰어가 버리거나 그러면 격차가 이제 메꿔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한 번 딱 그 타이밍을 겪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점프를 해요. 그냥 그 뒤로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뒤로도 나도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아예 치진 않으니까. 이해되나요? 근데 그 갭을 채우기 제일 좋은 시기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라고요. 여름방학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겨울에 정신 차리는 애들은 좀 있거든요. 날도 추우니까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독서실 가면 따뜻하니까 앉아있고 따뜻하니까 졸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겨울에는 이제 내년에 고3 되니까 막 겨울에 막 정신 차리고 하는 애들도 좀 있는데 여름에는 진짜 정신 풀리기 좋아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똑같아요. 고3 때도 여름엔 정신 풀려요. 더우니까. 그리고 또 여름방학이 또 짧으니까 애들이 그냥 좀 쉬지 뭐 하고 쉬는 애들도 많고. 이해되죠? 근데 그 시기를 진짜 잘 보내면 아주 빨리 앞서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 생각 좀 하면서. 문제는 또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부등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작년에 우리 부등식 했습니다. 2차 부등식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공식으로 외운 애들이 이렇게 했죠.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원리는 이거 아니었어요. 실제 원리는 뭐였냐면 그래프였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작으면 이쪽이니까 x 범위로 하면 안쪽 범위인 거예요. 이쪽. 크면 바깥쪽 범위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하면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고 작으면 안쪽이어야 되고 크면 바깥쪽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최고차항이 플러스일 필요도 없다고요. 원리를 이해하면. 반대로 해도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하면 이제 이때는 클 때가 안쪽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원리를 그대로 3차에 적용하면 된다고요. 3차든 4차든.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집 많이 풀고 유형이 딱 적응이 돼버리면 그 뒤로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그냥 개념, 내가 그 개념을 이해했나 못했나 그 차이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해보면 요거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하나의 함수로 두고요. 얘를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a로 둔 다음에 요거 이제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이해되나요? 그럼 그려볼게요. fx라고 해보고 f'x는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러봐요. 1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죠. 6으로 묶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네요. 2, 1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인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3차인데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고 얘가 1이라는 거예요. 그죠? 1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빼기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맞죠? 근데 어디서 구했냐면 0부터 구했대요. 0부터 0 넣으면 0,0이죠. 그러니까 0부터 오른쪽 범위에서만 나는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사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맞죠? 0부터 확인하니까 이 범위에서 그래프가 만족하면 되고 그게 어떻게 되면 되냐면 마이너스 a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이해되죠? 그럼 마이너스 a가 갈 수 있는 거 어디까지? 마이너스 5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a는 그럼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문제가 유제 7번이 a의 최소값을 구하려 생각. 최소값은 얼마? 5. 됐나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이미 옛날에 다 했던 유형인데 그래프가 3차로 바뀌었을 뿐이라고요. 알겠죠?
35페이지 예제 4번 한번 해보세요. 예제 4번. 예제 4번. 분필 좀 가져올게요. 다 했나요? 금방 하죠? 금방 하죠? 이거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안 그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시다. (36페이지) 속도와 가속도. 우리가 배웠던 이제 미분의 개념이 좀 실생활이랑 적용되는 유형 중에, 그러니까 개념 중에 하나가 속도 가속도 문제예요. 속도 가속도. 그 과학에서 배웠죠. 속도 가속도. 그죠? 수학은 뭐 과학의 도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학을 하는 이유는 과학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 가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뭐 물리를 좀 했거나 하면 이제 좀 아는 개념이긴 하는데, 혹시 근데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는 아나요? 속도는 방향이 있고 오, 속력은 없어요. 그렇죠. 속도와 속력의 차이. 도는 이제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뭐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고. 기하 2학기 때 기하하는 사람 몇 명 없군요. 한 반절. 기하를 배우면요, 벡터라는 게 나와요. 벡터. 원래 기하 책 이름이 기하와 벡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하예요. 뭐가 빠졌어요? 벡터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벡터 자체가 빠진 건 아니고, 벡터의 개념이 매우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배우느니만 말이 꼬이네. 안 배우느니만 못한 수준. 원래 벡터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벡터와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는 속도고요, 스칼라는 속력이에요. 벡터는, 스칼라는 그냥 에너지, 힘입니다. 힘.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스칼라의 개념이고요. 벡터는 거기에다가 방향을 줘요. 내가 시속 100km로 막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부산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3, 4시간 있다가 나는 부산에 있겠죠. 시속 100km로 달려가는데 서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난 3, 4시간 있다가 서울에 있어요. 이해되나요? 속력의 개념으로 하면 난 그냥 100km로 달렸을 뿐이에요. 근데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면 방향이 들어가니까 이제 최종 도착지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게 벡터하고 스칼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벡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게 기하와 벡터예요. 근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웁니다. 사실 벡터는 방향을 주는 건데, 이 벡터가 의미가 있는 시점은 3차원 공간일 때부터 의미가 있어요. 2차원일 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함수의 개념으로 충분히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냥 2차 좌표평면상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공간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함수로 표현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공간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주 단순한 식이어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는 사실 3차원 공간에서부터 의미가 있는데 3차원 공간 내용이 빠졌어요. 사실 벡터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2차원에서만 벡터를 좀 설명하거든요. 뭐 근데 이제 그냥 벡터가 뭔지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에서 빼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하와 벡터를 좀 하고 물리를 좀 하면 이제 이 개념이 조금 쉬워요. 속도 가속도 개념이 좀 쉬워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요거 조금 오히려 좀 어려워하기도 해요. 지금 미분 쪽에서 속도 가속도를 하고요. 나중에 적분 쪽에서도 속도 가속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식을 외우면 끝나긴 해요. 공식을 외우면 끝나긴 하는데, 이게 개념 이해가 좀 잘 돼 있으면 공식을 특별히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가속도라는 건 알죠? 가속도. 물리 시간에 그 배웠죠? F는 ma. 배웠어요? 네. F는 ma 노래도 있는데 알아요? 모르나요? 되게 나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뭐 이상한 그런 막 이렇게 막 동요 같은 노래 아니에요. 진짜 그 가요 같은. 나 저 촬영 중이라. 혹시 유튜브 저기 뭐 무제한인 사람 데이터 있는 사람 한번 켜봐요. F는 ma. 인터넷 그 유튜브에 한번 쳐봐요. F는 ma 노래 나오는데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줘봐 유튜브. F는 슈퍼밴드. 슈퍼밴드에서 이거 만든 사람이 선생님이세요. 노래 되게 좋아요. 실제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신데 제가 작곡해서 이거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거든요. 꽤 많이 올라갔어요. 선생님이세요. 그때 중학교 선생님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디인지 되게 있는데. F는 MA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F는 MA다. 나오잖아. 노래 좋지 않아요? 나 이 노래 나 되게 좋아하는데? 나 되게 자주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재밌어요. 이분이 꽤 이거 다 작곡한 건데 올라갔는데 다 그 약간 과학 그걸로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수업 때 한번 틀어줄까 싶네. 본수업하면 내가 한번 틀어줄게요. 이 노래 괜찮아요.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저 가속도가 A예요. A. A는 뭘 의미하냐면 힘을 의미합니다. 힘. 그러니까 M은 뭐예요? 질량. 그러니까 A는 가속도, 힘. 그러니까 속도가 얼만큼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속도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덤프 트럭이 나를 퉁치는 거랑 지나가는 꼬맹이가 나를 퉁치는 거랑 같은 속도로 때리면 덤프 트럭이 날 치면 입원해야 되고, 그죠? 애가 치면 애한테 미안하다 해야죠. 뭐 그런 차이인 거죠. 근데 이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아주 작은 뭐 총알이라고 하면 총 쏜다고 하면 총알 되게 가볍잖아요. 조그만하고 뭐 어린이랑 비교해봐도 훨씬 더 가벼운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니까 몸을 뚫어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게 이제 질량하고 가속도를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 그 노래를 만든 거죠. 애들 외우게 시키려고. F는 MA다. 그게 되게 이제 대표적인 물리학 식인데 그게 이제 여기로 연결이 돼요.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 그래서 이거를 수학으로 연결하면 속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위치가 바뀌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으로 거리를 나누면 속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속도인 거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내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몸이 스르르 움직이나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힘을 줘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움직이라는 힘이라는 건 결국 가속도, 속도의 변화예요. 먼저 속도라는 건 위치가 내가 여기서 여기로 위치가 변하면 속도가 생겨요. 위치의 변화. 이해되나요? 근데 그 위치의 변화가 순간순간 얼마만큼 변하는지 체크를 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순간 변화 뭐죠? 순간 변화율 뭐죠? 미분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 나와요. 그다음에 가속도라는 건 힘이라고 그랬어요. 무중력 상태 아무런 마찰이 없어요. 그냥 과학 상식이죠. 특별히 뭐 과학 선생님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무중력 상태가 아무런 주변에 저항이 없어요. 그때 내가 턱 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죠. 에너지 받았으니까 그 에너지만큼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힘을 한번 톡 더 가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좀 빨라진 상태에서 더 빨리 날아가죠. 톡 더 가하면 조금 빨라진 상태에서 또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해요. 마찰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이제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하죠. 우주에서 마찰이 없다라는 전제하에는 속도를 힘을 더해주면 속도가 변합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그거를 힘이라고 하고 그거를 가속도라고요. 그럼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측정을 하면 가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속도의 변화량을 측정하면 돼요.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뭐예요? 속도를 순간 변화량 뭐예요? 미분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이해되나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을 좀 잘 이제 문과 친구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어차피 수학 문제는 그 정도 수준으로 풀 거니까 그거 풀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적분일 때도 똑같아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미분. 미분하고 적분은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간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익히면 돼요. 익히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위치라는 걸 줘요. x를 위치로 주고요. 속도를 재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t라는 시간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는 원래 x축, y축이었는데 이제는 x축이 속도축이 시간축이 돼요. y축이 위치 x가 돼요. 요래서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대충 잡아보면 벡터는 사방이 막 사방팔방으로 다 가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으로만 해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전진 후진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전진을 계속 조금씩 한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가 후진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것만 잘 받아들이면 돼요. 시간축, 위치, 축, y축이 위치가 되는 거고 x축이 시간이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x는 ft 이렇게 줍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할 테니까 시간이 정의역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x가 y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함수 값으로. 이해되죠? 이 함수 식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이 표현하고 식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기만 하면 문제 푸는데 적용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끝이에요. 알겠죠? 해보면 그러면 속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V를 쓰죠. V. V라는 건 그럼 뭐냐면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돼요. 위치의 변화량을 체크하면 속도가 되는 거니까 위치 X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 dx dt가 속도가 되는 겁니다. 함수는 우리가 ft라고 줬으니까 f'(t)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속도도 그냥 v라고 주기도 하고요. v라고 주기도 하고 뭐 얘도 t에 대한 함수일 테니까 vt 뭐 이렇게 주기도 해요. 뭐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가속도. 가속도는 우리가 acceleration, 우리가 악셀 밟는다고 뭐 엄마 아빠들이 운전하면 알죠? 엑셀 밟으면 이제 차가 나가잖아요. acceleration 그 가속도, 가속한다는 거, 그 a를 따서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속도는 뭘 미분한 거? 속도를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dv 마찬가지로 시간축 dt죠. 얘는 v 프라임 t 이렇게 되죠. 얘도 뭐 시간에 대한 거니까 at 뭐 이렇게 함수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f 자리에 v라고 쓴 거예요. 함수 이름을 v라고 잡아준 거예요. 함수 이름을 a라고 잡아준 겁니다. 알겠죠? ft, vt, at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 ft, gt, ht 하듯이 vt, at 이렇게 되죠.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건 f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두 번 미분한 거. 나중에 이제 두 번 미분한 것도 배웁니다. 뭐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두 번 미분한 것까지 이제 미적분 가면 내년에 미적분 하죠. 미적분 하는 사람? 거기까지 가면 이제 이계도 함수까지 갑니다. 알겠죠?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 적분할 건데
적분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투에서 미분하고 적분하거든요. 미분의 개념은 수투에서 다 해요. 미분에서 중요한 개념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들어가서는 미분법을 자세히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의 미분법 했죠. F 곱하기 G의 미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뭐 안 했냐면 분수는 안 했어요. 이거 미분시킬 거예요. 알겠죠? 로그도 미분 안 했어요. 미분할 겁니다. 지수도 미분 안 했어요. 미분할 겁니다. 사인도 미분 안 했어요. 미분할 겁니다. 이런 거 할 거야. 근데 이제 사인 뭐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서 그냥 공식으로 외우기도 해야 되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로 해서 정의도 할 거예요. 증명도 할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는 게 미적분이고요. 그 대신 적분은 좀 수투에서는 심플하게 배워요. 그냥 미분의 반대 가정, 약간 공식 위주로 배우고 실제 적분에 대한 좀 자세한 이론적인 개념을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그때 가면 적분이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알겠죠? 아무튼 뭐 속도, 가속도는 뭐 이런 거다라는 거. 됐죠? 문제 하나 해볼게요. 문제 뭐 어렵지 않아요. 이제 5번.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3t. x는 위치, t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x는 뭐라고요? 위치, t는 시간. 이제 x하고 t에 대한 함수,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를 줄 거예요. 1번은 t가 4일 때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해보래요. 먼저 속도 구합시다. 속도는 뭐라 그랬어요? dx, dt라고 그랬죠? 얘를 t로 미분하면 돼요. 불러봐요. 어떻게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이죠?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요? 4 넣으면 돼요. 계산하면 됩니다. 4, 4, 16에 3이니까 48인가요? 8, 4, 32 마이너스 3이죠? 16 빼기 3이니까 얼마? 14. 아, 이때 속도는 13이구나. 단위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13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하라고요? D, V, dt. 외우면 돼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얼마예요? 6t 마이너스 8이죠. 근데 A4를 구하래요. A4는 4 집어넣으면 24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16. 아, 가속도는 16. 이렇게 구하면 돼요. 쉽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적분으로 들어가면 막 그 크기도 구해야 되고 해서 막 좀 공식이 몇 개 더 나오긴 해요. 몇 개 더 나옵니다. 근데 실제 개념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번만 잘 외워두면 돼요. 이해하면 더 좋고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거 외워주고 공식으로 그 다음에 적분했을 때 공식 그 반대 가정은 그냥 하면 되고 공식 하나만 더 추가해가지고 외우면 끝나요. 알겠죠? 근데 이거 좀 속도 가속도를 은근히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어려워하니까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36페이지 유제 9번 한번 해보세요. 또 얘기하지만 이왕 고생하는 거 오후에 집에 가서 놀지 말고 문제 좀 풀고 고생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거의 37 그 다음에 그 뒤에 종합 문제 해갖고 또 이번에 문제 좀 많이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좀 풀고 다음 시간에 질문도 하고 좀 그래요. 알겠죠? 적분을 좀
해야 될까? 아빠니랑 진도를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 어떡하지? 문제를 좀 더 풀까요? 응? 방금 푼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돼요? 말을 하네 이것들이. 니네 목소리 안 들어간다니까? 대답을 해요. 뒤에 적분을 할까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뭐 할까요? 그냥 끝내요? 네. 20분이나 빨리 끝나는데? 가짜 문제풀이. 문제풀이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 좀 나가려면 그러면 다음 시간은 좀 빡세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갈 사람들은 가고 있을 사람들은 뒤에 지금 숙제 좀 하고 그래요. 알겠죠? 알겠죠? 너무 일찍 끝났네. 내일 빡세게 합시다. 고생했어요.